수요일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이가람 엠뱅골드 매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올라서 다행이다라고 그쵸. 말을 했잖아요. 외국인도 돌아오고 시장이 상승해서 좋기는 한데 매니저님이 좀 오버페이스로 올린 것 같다라고 네네네. 말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쵸. 그 뜻이 내일은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긴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뭐 오늘의 상승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하지만은 오늘 하루 동안 올라갔던 양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은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처럼의 상승세를 이어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조금 더 이렇게 좀 상승폭만큼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올라갔던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도 꽤나 많이 매수를 해줬고요. 실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부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오늘 어마어마한 금액의 역대급 정도로 거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와서 지금 지수를 올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또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면서 그쵸. 하루 종일 들어왔다 보니까 오늘 결국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던 이유였던 것이었었고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 결국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차지했던 비중이 거의 70% 가까울 정도로 이 두 종목이 지수를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요건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과매도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빨간색깔 아래인 건데 외국인 매수가 이미 어제와 그제 들어왔었고 오늘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렸다라는 얘기는 이번 주는 그래도 여기 바닥을 좀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심리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좀 주식이 없던 분들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ISM 지표도 있고요. 제조업 지수하고 조트 고용 보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FOMC 의사락 공개가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현금은 다 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번 주 오늘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내일도 고용 지표가 있고 금요일도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 6일날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경계감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다 쓰기보다는 오히려 증시가 올라갈 때는 현금은 조금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보신 다음에 매크로 이슈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더욱더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핫 이슈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공제를 발표했죠. 어제 오늘 반도체주가 반등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정부 정책주다. 메타버스 그리고 드론 부대 이슈로 인해서 두 섹터들이 올라가지고 있죠. 이 정책주들의 전망과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PO 대어로 꼽히던 컬리가 결국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연초부터 상장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올해도 IPO 한파가 이어질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세 번째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메이저님, 반도체 섹터가 오늘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네. 대형주랑 중소형주가 모두 또 상승한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제부터 사실 IT 부품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 급등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그래도 업황 개선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한 거라 의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니저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회복세는 이제 하반기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거의 그 의견은 좀 동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아직은 업황이 턴을 했다라고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도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올라왔겠다라는 내용 자체를 봤을 때도 약간 이제 바닥권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삼성전자도 지금 55,000원대 아래에서는 항상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종목이 올라갔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 역시나 55,000원대가 오게 되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SK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점은 좀 깼었지만은 75,000원대 정도 오게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주가들이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외국인들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만큼 이제 조금 지수나 종목들이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최소한 옆으로 횡보만 해도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1월 6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시작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1월 달 말에는 1월 27일 정도에는 SK 하이닉스의 또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 앞두고서 삼성전자를 좀 미리 올려놨다라는 얘기는 좀 실적 발표 전에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 확인하고 나서 한 번 더 밀어낼지 올라갈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시티그룹에서 나타났던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IB들의 의견도 많았었고 특히 오늘 시티그룹에서의 리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 얘기가 좀 중요했던 거였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멘트가 있었어요. 네. 물론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였는데 시티그룹에서 요거 한번 또 짚어냅니다. 이제 지금 투자 규모를 메모리의 투자 규모를 36조 원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32조 원대로 한번 낮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투자 규모를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한 10% 정도 낮추면서 가격 조정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한 25% 수준으로의 할인을 하면서 재고 조절을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결국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밀렸던 게 SK 하이닉스인데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하이닉스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업황턴이 조금 빨라질 수가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준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태에서 환율적으로 봤을 때도 달러 위안화가 좀 많이 내려와 주고 있는 상태도 있었기 때문에 달러 위안화가 이렇게 내려와 주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 원도 내려가 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많이 유입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것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거는 뭐 시장에는 긍정적이겠고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확실히 업황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좋아지는 과정에서 실적들은 이제 개선되느냐,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느냐, 진짜로 재고가 소진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확인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지금부터 해서 급격하게 V자 반등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던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번 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현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발표와 하이닉스의 잠정 발표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어떤 코멘트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반도체들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또 하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디램 메모리 가격을 조금 더 낮추겠다라고 지금 뭐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 시장에서 보고는 것만큼 디램 가격을 더 낮춰서 이제 재고를 소진한다고 하게 되면 소재 업체들한테는 그 납품가를 더 낮추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재 업체들은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점 테스트하던 반도체 주에 조금은 그래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부 이슈가 부각됐던 드론과 메타버스 등 테마주가 시세를 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볼 테마가 참 많아요, 매니저님. 그렇죠, 맞아요. 먼저 드론 먼저 볼게요. 지난주에 정책주로 다뤘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부대 창설에 스텔스 무인기까지 나오면서 관련 뉴스에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드론 관련주 그래도 정부가 밀어주는 테마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드론 쪽은 실제로 정부와 연관성이 있는 드론이냐 아니냐가 네. 나중에 나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약간 한 가지 테마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테마들은 결국 뉴스에 따라서 올라가고 뉴스가 끝나게 되면 또 내려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드론 테마 종목들을 뒤늦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저는 드론 쪽보다는 이번에 뭐 다른 쪽,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쪽이나 CS2023 관련된 VR 기기들 오히려 드론 쪽보다는 다른 쪽 테마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CS2023과도 연관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VR 콘텐츠 관련이랑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드론 관련 종목 쪽을 보시기보다는 올해에 VR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성장성으로 봤을 때 올해와 내년도에는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VR 기기 쪽이 조금 눌려진다면 오히려 VR 기기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주 안에서 정말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는 기업에는 집중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사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네. 상한가를 3번 정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드론 관련했을 때 제이시언 시스템이 과연 정부와 연관성이 있을까를 본다면 사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최근에 정부 정책과 연관 지어서 이제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는 대한광통신이 오히려 안티드론에서 맞아요. 좀 있었는데 시세가 많이 안 났죠. 네, 심지어 이 종목은 오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정부 정책 관련해서 실제로 수주가 뜨게 되면 네.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하루 이틀짜리 단기 종목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드론 쪽은 어쨌든 결국은 더 유망한 종목도 많고 실제로 나중에는 UAM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용화가 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은 너무 테마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더 성공이 되고 UAM까지 올라가 주면서 뭔가 간다면은 결국은 대형사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사들과의 협력 관계가 있는 중소형 기업이 있다면 그런 종목으로 차라리 선별하시는 게 드론 종목은 좋을 텐데 일단 지금은 테마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 종목들은 하루 이틀짜리 단계에 끝나니까 너무 또 올라간 종목을 급하게 담기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또 시선 돌리기를 하시는 게 더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단기 모멘텀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VR 위주로 눈길을 돌려보자라고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빅 이슈 짚어봤으니까 이제 종목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시장과 무관하게 자기만의 추세를 가진 종목이 있다면 정말 포트가 든든할 것 같은데요. 우리 매니저님의 공략주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공개했던 휴메딕스가 오늘 6%가량 상승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매니저님. 지금 목표가에 딱 200원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이건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종목은 4분기랑 연간의 실적 추정치가 원래 나왔던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가이던스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 자체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콘텐츠 종목들이 밀렸던 이유가 4분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최근에 뭐 방산주 밀렸던 이유도 결국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한 종목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종목들이 밀렸던 거였는데 그와 반대로 이 종목은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고 올해에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는 실적이 깨지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올라가고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군으로 아마 시장에 점점점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목표가를 오히려 더 위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세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래자리에서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자리들 뭐 26,000원짜리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뭐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최근 저항대였던 28,000원짜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29,000원과 3만 원짜리에서 돌파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메딕스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종목 선택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략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대 로템을 킹받는 종목으로 가져오셨어요. 예. 방산주가 이번 달에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쵸. 어떤 이슈가 나올 게 있나요? 약간 시장이 내일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실적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오히려 4분기나 아니면 올해 1분기가 서프라이즈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현대로템은 기회가 되는 종목이 될 것 같고 연내에 뭐 지금 잭팟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 루마니아 쪽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좀 밀릴 때 담는 게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 막판에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약세였는데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전에서 올라갔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올라온 걸로 봤을 때 이제 방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로 본다면 이렇게 좀 밀려 내려와 있을 때가 좀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26,550원, 중가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목표가는 29,200원, 손절가는 23,9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